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발생한 택시의 승차 거부가 5,049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33.4%가 강남대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버스나 지하철이 끊긴 시각, 심야 시간에 택시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데요. 이렇게 승차 거부를 당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콜버스라는 교통수단이 등장했습니다. 그 콜버스 취재를 위해 쌍심지 카메라가 늦은 시각에 강남대로를 찾았습니다. 번화한 강남역 부근의 대로. 강남역 일대는 귀가를 서두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늦은 퇴근 후 친구, 동료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버스와 지하철 막차가 끊기는 시간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른다. 강남에서 택시 잡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 태워주니까 강남은 승차 거부가 제가 한 1년 넘게 승차 거부를 당해봐서 밤 늦은 시간까지 회식이나 모임 등으로 강남은 늘 붐빈다. 하지만 막차 시간이 지나면 강남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그 자체로 전쟁이다. 공공연한 승차 거부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강남에서 좀 가까운 거리를 가려고 하거나 택시기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는 승차 거부가 여전하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 심야 시간에 혼자 택시를 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택시는 솔직히 혼자 타기 좀 걱정되잖아요. 그 비용도 좀 부담되고. 밤 11시, 어디선가 나타난 낯선 소형 버스. 검정색 버스가 부지런히 승객들을 태운다. 버스도 아닌 것이, 택시도 아닌 것이 대체 이 교통수단의 정체는 무엇일까? 바로 새롭게 등장한 심야 교통수단 콜버스다. 콜버스가 등장하게 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도입 과정에서의 불법 논란과 택시업계의 반발 같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콜버스는 신개념 심야 교통수단으로 지난 7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콜버스는 과연 어떤 서비스일까? 밤 12시 쌍심지 제작진이 콜버스를 직접 타봤다.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밖에 쟤는 늘어서 다시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시 타야 돼. 콜버스를 이용해본 승객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냥 약간 다른 손님 기다리는 거 빼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승차감도 되게 좋고. 요금은 어땠어요? 일반 택시보다는 훨씬 저렴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탑을 하고 할 것 같은데 어차피 큰 차이가 안 나면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하니까 여자분들이면 되게 탑을 하고 할 것 같아요. 콜버스 이용자들 중에는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일단 요금이 택시보다 저렴하고 여러 명이 함께 탑승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택시 사업자들, 특히 개인 택시 운전자들이 콜버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뭐 아무래도 타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그 택시 업계 밥그릇 뺏어먹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연 콜버스는 밤 늦은 시간 시민들을 위한 심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새로운 심야 교통수단 콜버스.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섞어놓은 듯한 이 교통수단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스튜디오에 콜버스랩 박병종 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기존에 없던 서비스지 않습니까? 네. 어쩜 아이디어가 좀 돋보이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처음에 제가 시작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많이들 겪으시겠지만 심야 승차 거부, 택시 승차 거부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야간에 야근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니까는 집에 갈 때는 결국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다 보니까 승차 거부를 제가 상당히 많이 당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또 그 IT 과학부에서 또 재직하던 시절에 뭐 이제 해외 사례 우버나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가 바로 전세 버스를 공동 구매하는 스마트폰 앱으로 공동 구매하는 그 원래 그거였어요. 그래서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연결을 해서 그들이 어떤 한 차량을 공동으로 구매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콜버스로 실현을 시켰던 거였고요. 지금은 약간 그 형태가 전세버스에서 기존 어떤 택시 업체의 차량이나 버스 업체의 차량으로 이렇게 변환된 그런 상태입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택시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택시처럼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개념이고 다만 그것이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건데 콜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거는. 이게 택시 사업자가 참가하게 된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전에는 뭐 이제 전세버스 업자나 뭐 이제 그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것도 법적인 그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있었고 결국은 어떤 기존에 짜여져 있는 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나 많이 이게 바뀔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혼란이 생길 거라는 것이 이제 당국의 입장이었고 기존의 어떤 택시 그 업계와 그다음에 종사자들도 그런 것들을 뭐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또 상생이라는 차원의 그런 의제도 완전히 저희가 배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협상을 통해서 결국 타협과 뭐 그다음에 더 한 도약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타협의 결과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현재 형태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게 한 석 달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반응? 현장에서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일단 사용자분들의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5%가 재탑승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뭐 특히 택시보다가 일단 가격이 싼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승차 거부가 없고 세 번째로는 여성 승객이 타기에도 안전해 보인다. 여러 명이 같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을 들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있고요. 뭐 지금 지속적으로 그 탑승객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탑승객 수가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교통일 경우에 택시는 뭐 워낙에 개인적인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버스에 비해서는 크기도 작기 때문에 과연 몇 명이나 탑승을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 콜버스는 자기한테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해서 자기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주는 시스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는 어떤 운행 형태 측면에서는 버스보다는 택시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통 평균적으로 4-5명이 한꺼번에 타고서 움직이고 있고요. 3-4명, 4-5명 정도가 한꺼번에 타고 있고 그게 이제 하루로 환산하면 한 대략 20명 정도가 하루에 5시간 동안 이제 타고 있고 앞으로 이거는 차량이 더 늘어나고 서비스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될 경우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택시 회사들이 참가를 함으로 인해서 택시업계 일부의 반발은 수그러든 상태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개인 택시 입장에서는 심야 시간대 어떤 교통수단에 대해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의 주요 고객들은 택시 승차 거부를 당하는 그런 승객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리 손님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기피 지역들이 있습니다. 갔다가 다시 나올 때 이제 빈차로 와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 손님들이 저희 손님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택시업을 하시면서 승차 거부를 한다고 해서 승차 거부를 통해서 뭐 과징금을 받거나 이런 일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태우기 싫어하는 그런 승객들은 저희가 그걸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로 택시 운송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그런 어떤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야 교통의 수요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은 야간 시간 그리고 사실상 독점을 누려왔던 택시업계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이용자들은 이 콜버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콜버스는 왜 등장하게 됐을까? 콜버스는 일종의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동안 심야 시간대의 교통 수요를 기존의 교통수단들은 채워주지 못했다.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서울의 택시 수요는 크게 급증하지만 밤 9시 이후 택시 공급은 오히려 평균 이하로 떨어진다. 시민들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늦은 밤 강남역 사거리. 콜버스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콜버스를 외면하고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 노선도 많이 없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생각할 바엔 택시가 더 편리해가지고 택시를 좀 이용하는 편이에요. 아직까지 콜버스는 출발지가 강남구로만 한정되어 있고 도착지도 서울의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한마디로 콜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생각보다 좁다. 저는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용산구 쪽에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워하더라고요. 항상 만나면 여기인데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죠. 콜버스에 대해 시민들은 기대도 많고 불만도 많다. 특히 시민들은 강남에서만 출발하는 콜버스가 차량 대수도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대폭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다. 콜버스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하게 확대되기를 원하는 시민들도 많다. 하지만 심야 교통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선진국들도 심야 시간대 교통수단에 많은 비용을 들이거나 교통 공급을 늘리는 일에 소극적이다.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이라든지 또 쉽게 얘기해서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공공 부분에서 보장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도 이런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인 그 공급을 해가면서 또 그 수혜자인 그 수익자에게도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이런 형태를 가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과 또 수익자가 나눠서 지불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콜버스는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심야 버스보다 확실한 장점이 있다. 예산 지원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심야 시간대 교통수단은 비용 대비 수익의 문제가 항상 걸림돌로 작용한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용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콜버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콜버스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맞출 수 있는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콜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사업자 아니에요. 그 사업자가 적정 역량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요금도 굉장히 싸게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 요금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수요가 좀 작은 지역에서는 좀 요금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가지고 그 확대하는 것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신개념 심야 대중교통수단 콜버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네, 대표님. 저희가 이제 제작진들이 첫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현상을 봤을 때 하고 그리고 약 2주 정도 취재를 진행하면서 서비스 영역이 2번이나 확대가 됐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 영역들이 늘려가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일단 계획은 서울시 전역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늘리는 것이 일단은 목표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차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증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서울시하고 이제 택시 운송조합하고 증차를 위해서 지금 협의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이제 택시 조합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그거를 증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걸 하고 나면 올 연말에 그런 어떤 승차난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까지는 서울권역까지는 확대를 하시겠다. 예, 그게 지금 현재로서 목표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잘 되도록 저희랑 이제 서울시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현재는 이제 강남 대로변에서만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출발하는 거점을 좀 더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강남 대로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고 강남구면은 어디서나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남구에서 출발을 하고 대신 이제 갈 수 있는 목적지가 이제 또 13개구가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직 출발지도 한정적이고 목적지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 그 서비스에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증차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전체적인 분포로 봤을 때 사실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콜버스 이용자들은 대부분 취객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저희 스스로도 예상과는 좀 많이 달랐던 결과였는데요. 네. 일단은 어떤 앱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만취해 있는 경우에는 그걸 거의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콜버스의 앱이 상당히 간편하게 돼 있지만 또 만취한 경우에는 거의 그거를 이용해서 제대로 불러서 가까이 있는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일이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막상 타보면은 취객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보통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제 술을 한 잔 드셨다라고 해도 이렇게 많이 취하지 않으신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강남 주변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종업원들 이제 뭐 주방 아주머니라든지 그런 분들도 많이 타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야근을 한 이제 강남에는 사무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야근을 한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이용자가 취객보다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콜버스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게 어쨌든 사업이다 보니까 경제성이 얼마나 뒤따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저희로서는 미래를 희망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콜버스 차량이 늘어나고 이게 수도권 전체를 커버를 할 수가 있다면, 그다음에 그렇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사용을 하신다면 상당히 밝은 미래를 저희는 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 차원에서도. 근데 차가 일반 택시보다 콜버스에 쓰는 그 미니버스는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 회사들이 그게 처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 몫인데요. 이제 다만 그 야간에도 수익이 나지만 낮 시간에 이 차를 뭐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대절 서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로 또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면은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게 그 좋은 전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현행법상 그러면 콜버스 외에도 유사한 업종 또는 유사한 사람들이 이 유사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뭐 물론 저희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것은 뭐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와서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경쟁 사업자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뭐 어차피 처음부터 저희도 이제 맨 처음 왔을 때는 어떤 택시의 대안으로서 어떤 보완제로서 어떤 측면에 또 경쟁자로서 그렇게 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곳이 선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콜버스가 심야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증차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증차를 통한 운행 구역의 확장, 그다음에 어떤 많은 시민들에게 이거 홍보가 되는 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서울시에서 이제 그 증차에 대한 어떤 허가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증차를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뭐 규제를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예. 지금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서울 시민들이 또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기 단계다 보니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은 이용자들의 어떤 결정에 따르게 되겠죠.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심야 대중교통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인 상황, 이용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돈 말씀의 콜버스랩 박병종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유라는 말이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집을 공유한다는 에어비앤비와 자동차를 공유하는 우버, 그리고 여러 사람이 집을 공동으로 사서 함께 살아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심화돼 이제는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개인이 소유하기보다는 함께 쓰는 공유의 경제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콜버스는 일종의 심야 교통수단을 공유하자는 개념에서 시작된 새로운 사업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소유와 공유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